우리 몸에 존재하는 관절은 무려 100여 개.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닳아서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37.8%, 특히 여성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급증해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협하는 퇴행성 관절염. 지금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어떠십니까? 한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이순득 씨. 관절 통증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는 길입니다. 집안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걸을 때, 집안일을 할 때는 뭐 청소, 뭐 설거지 같은 거, 또 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밤에 잘 때는 무릎이 많이 부을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우울증까지 겪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전보다 더 심해져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결론을 내릴까 싶어서 제일 두려움이 오죠. 진단 결과 이순득 씨의 현재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다행히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말하는 걸까요? 평생 동안 우리가 앉고 걷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관절.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닳게 됩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골도 점차 손상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접촉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가장 흔하지만 어깨나 목, 허리, 손가락 등 인체의 거의 모든 관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해당 관절이 붓고 아프며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것인데요. 가장 흔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유난히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게 어렵고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쉬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심해지면 해당 부위가 붓고 열이 나며 관절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O자형으로 다리가 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특히 걸을 때 엉덩이의 통증이 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허리에 생기게 되면 목과 허리에 통증과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손이나 발에 생긴 퇴행성 관절염은 마디마디가 쑤시고 붓거나 뻣뻣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손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끝마디에 골극이 생기면서 두꺼워지는 현상이 특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특히 잠자기 전에 심해져 불면증을 겪기도 쉽습니다. 결국 통증과 수면장애, 피로와 우울증의 악순환 속에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나 중기의 퇴행성 관절염은 생활습관의 교정과 약물과 주사요법, 물리치료와 같은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후기 이상으로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은 크게 관절경 수술, 교정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로 나뉩니다.
먼저 관절경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연골판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내반 변형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주로 시행됩니다. 교정절골술은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기 이하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45에서 60세 정도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에 시행하는데요. O자형 변형이 생긴 관절을 교정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다른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인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는데요.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한 뒤 인공관절로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약 90% 이상 환자에게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 기능도 회복돼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는 어떠셨는지? 겁도 났지만 우선 이거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에 해주십시오 했죠. 만약에 수술하고 나시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러나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픈 게 전혀 없고.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 운동도 하고요. 아주 즐겁게 살아요. 그러나 인공관절의 수명은 길어도 20-30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최대의 적으로 꼽히는 것, 바로 비만인데요. 무릎 관절의 경우 걸을 때마다 체중의 2~3배 하중을 받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관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연골도 그만큼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 5대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적당량의 식사를 하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관절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야 연골의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산행 등으로 인해 관절에 부상을 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소한 부상이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생활 습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금물. 이런 자세는 몸무게의 7~8배 하중이 실려 무릎 관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땐 손잡이가 달린 봉걸레를 이용하고 집안일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의자나 침대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관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도 피해야 할 자세. 일부 관절이 압박을 받아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하게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틈틈이 자세를 바꿔주고 무릎과 발목을 돌려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한쪽으로만 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무릎과 허리, 어깨와 손목 등의 관절에 부담이 가기 쉽습니다. 적은 양의 짐도 두 손에 나눠 들고 무거운 물건은 되도록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굽이 높은 신발도 관절 건강을 해치는 주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인데요. 적당한 높이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굳게 해 관절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일상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미리미리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조기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느라 고생하는 관절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